제가 여기서 그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투자 전략 보고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, 일단 보고서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,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는 테슬라식 충전 방식이 대세가 된다는 그 주제로 제가 충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표준들 이런 것까지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,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업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번에 그 테슬라 충전 방식의 대세가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, 기존에는 그 전기차 충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크게는 뭐 4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, 뭐 규모로 볼 때는 대략 뭐 한 3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고 있는데, 그 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제 고유의 방식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, 포드하고 GM이 그 테슬라 방식인 영어 약자로는 NACS라고 부릅니다.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북미 충전 표준인데요. 요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북미 시장이 앞으로 전기차 그 시장 규모로 볼 때 가장 중요해질 건데, 테슬라, 그 다음에 GM, 포드 이 3개 완성차 업체의 점유율을 봤더니 약 한 70% 이상이 바로 요 NACS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아직 표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생겼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충전소와 관련된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도 일부 주목을 받고 있고, 향후 기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번에 좀 담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. 단일 단자로 굉장히 가볍고 250kW급 고속 충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,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겠죠.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편리성 때문에 좀 충전 방식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고,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어떻게 보면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단점은 뭐였냐면은 이 방식을 그동안에 테슬라만 썼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들 때문에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이 됐는데, 이 호환성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GM과 포드가 합세를 하면서 일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 충전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충전 방식이 도입된 거는 그 차데모라고 해서, 이거는 일본 쪽에서 업체들이 개발하면서 나왔던 충전 방식이었는데, 일본의 그 완성차 업체들 뭐 도요타도 그렇고 닛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뭐 국내 현대차나 기아, 그리고 뭐 독일의 뭐 폭스바겐, 그리고 미국의 업체들에 비해서 전기차 개발 이런 거에 약간 소극적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점유율이 높았는데 서서히 지금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 대세로 떠올랐던 게 바로 CCS 방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. 컴바인드 차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, 보통 저희가 부르기로는 콤보 방식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 충전 방식이에요. 이게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많은 뭐 독일 업체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충전 방식 시스템인데, 이 방식이 지금까지는 점유율이 높았지만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테슬라 방식으로 갈 경우에 과연 이거를 고수할 것인가,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이 좀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앞으로 이 충전 방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, 단일 국가 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건 중국이죠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중국 표준이 있다라고 합니다. GV/T라고 해가지고
추천 국가 표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식을 지금 고집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자동차를 팔고 있거든요. 테슬라 방식이 아니고 요 중국의 추천 국가 표준이라고 하는 요 충전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중국은 자체 내에서 점유율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은 요 방식을 고수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충전 방식에 있어서는 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앞으로 뭐 테슬라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CCS 방식, 콤보 방식으로 갈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충전소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. 제가 여기서 그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금력이 있느냐 이겁니다. 일단 이 시장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좀 낮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.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프라를 많이 가져가려면 단일 시간 내에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충전소 인프라를 쫙 깔아야 됩니다. 그래야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천천히 해서는 점유율을 다 뺏긴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장 앞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대기업들은 그 자금력을 토대로 해서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 그 충전 방식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는 급속과 완속을 나눌 수 있는데 급속 충전 방식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 급속 충전 방식을 또 많이 잘 개발하는 업체들이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전소와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는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고속 충전 방식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지켜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국내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휴맥스나 대유플러스, S트래픽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땐 중소업체들 중에서는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보고서 원본이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